어떤 이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사람을 못 믿냐? 왜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하냐? 속내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하냐? 뭘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사람 조심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봐야 된다. 왜 얘기하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제 경험에 미루어서 이제 학습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인상 좋고 되게 무겁고 말하는 게 무겁고 어디 가서 말 함부로 이렇게 옮기지 않는 되게 우직하고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죠. 언제든 연락하면 연락이 되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는 그래도 인생이 나름 그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장 등신이고 병신이고 한심한 인간이었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많이 주고 100% 신뢰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제게 큰 화로 돌아왔죠. 그 때문에 꽤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힘들어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배운 것도 있죠.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 제가 살면서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 수 있음을 미처 몰랐죠. 저는 변호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겪었던 일을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하니 변호사 당장 하는 얘기, 이거는 형사 고소할 건이 못 됩니다.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이 기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낙심했죠.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서 찾고 또 찾고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고 블로그 글을 찾아보고 동영상을 찾아보고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인의 친형이 검사더라고요. 경찰서에 서장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검사도 있고 물론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못 받았죠. 근데 상황에 대해서 상담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변호사 일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됐고 결국에는 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고소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형사 고소라고 하는 걸. 한 5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형사건이 마무리되는데 민사는 아직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냐 아니냐도 이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참 사람이 무섭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꼈지만 저도 그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세상과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되게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게 뭐겠습니까? 끈기. 끝까지 간다라는 거. 인내심을 내보인다라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내공, 참고 견디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제 나이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나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저라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안 겪는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못하죠. 근데 이제 적어도 지금 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더 험하고 더러운 꼴을 많이 당해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 선택지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 놈에게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빡이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어도 주변 이게 무수히 많은 이렇게 벌렸던 일에 대해서 심정적인 사죄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할 작정입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데 요새는 워낙 있잖아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쪽 관련해서 일들이 되게 많아졌답니다.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폭증해서 업무량이 마비가 될 정도로 되게 많이 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민사가 몇 달이면 끝날 게 1년, 2년 이제 소요가 되는 거고 형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변호사와 상담해서 얘기할 때만 해도 이게 빠르면 1년,
길어도 한 2년이면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5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변호사도, 제 담당 변호사도 한 2번 바뀌고, 담당 수사관도 3번인가 4번 바뀌고, 담당 수사관이 3번, 4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사하는 수사관이 0부터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참 설명하고 진행되던 게 B 수사관으로 바뀌면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모르는 상황이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C라는 수사관으로 바뀌면 또다시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걸 여러 번 겪었고, 그것 또한 이제 경찰관만 바뀌면 다행이죠. 검사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또 바뀌는 일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법이 이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더디더라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일 좋은 건 이 법적인 이 과정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원만하게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참 좋은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가능한 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꿈쩍도 안 하면요, 답이 없더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이제 고소나 고발이나 이러한 것들을 당하거나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절대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요,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남에게 이용당하지도 않고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내 말투나 내 억양이나 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삐딱하게 다가와서 그걸 비틀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나에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공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유튜브 영상에 있잖아요, 뭐 너 빨갱이지, 자빨이지, 뭐 그렇게 한두 마디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제가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보통의 사람이 있잖아요, 고소라는 걸 하나 할 때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했다 그래서 저 사람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해서 나 고소할 거야, 뭐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할 거야, 바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고소 고발하겠다고 고소 고발해가지고 합의금 뜯어야지, 이렇게 생각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아주 큰 쇼크를 겪거나 아주 큰 충격을 겪으면 그게 행동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 끊어 이런다고 갑자기 담배 끊어집니까? 술을 엄청나게 즐기는 사람들이 너 내일부터 술 마시지 마 이런다고 술을 안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고소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쇼크를 느끼고 아주 큰 충격을 겪었을 때 그게 행동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경찰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법원 가는 것도, 검사 만나는 것도, 변호사 만나는 것도 다 돈 드는 거고 시간 드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면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상담하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어가고, 변호사 선임하면 몇백 깨집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쉽지 않은 결정까지 가게 하는데 그런 일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인간들은, 그런 빌런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법정선임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영상을 남겨주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인데,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제 부당함, 불합리한 것들은 내 개인의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나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그 법률선임인가요? 법정선임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함부로 남을 믿지 말자, 남을 조심하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